저는 결혼한 지 25년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49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의 악연은 결혼 전부터 시작됐어요.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싸늘하셨죠. 키도 작고 못생겼네. 우리 아들한테는 아까운데. 옆에 계신 아버님이 말리셔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후려보시며 혀를 차셨어요. 학벌도 별로고 집안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왜 하필 이런 애를 골랐을까? 그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남편을 사랑했기에 참기로 했어요. 결혼식 날은 정말 악몽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친정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원래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애가 훨씬 예쁘고 똑똑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애로 바뀌었다니까요. 제 어머니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셨어요. 사돈님, 그런 말씀을. 뭐 이미 정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냥 참고 살아야죠. 신혼집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오셔서 잔소리를 하셨죠. 밥은 제대로 해먹이냐? 우리 아들이 살이 빠진 것 같던데. 집 청소는 하고 있어? 남자들은 깔끔한 걸 좋아한다.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네? 혹시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임신을 했을 때는 더 심했어요. 입덧이 심해서 죽겠는데도 시어머니는 그런 건 개의치 않으셨죠. 임신했다고 공주병이네. 우리 때는 애 베고도 농사일 다 했어.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첫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갓난아기를 안아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죠. 얘가 우리 핏줄이 맞나? 영아빠를 안 닮았네.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몰래 울었어요. 갓 태어난 내 아이에게까지 그런 말을 하시다니.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더 교묘해졌어요. 명절 때마다 온 친척들 앞에서 저만 바보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요리도 못해서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요. 청소도 대충대충 해서 집이 지저분해요. 애들 교육도 엉성해서 걱정이에요. 사실이 아닌데도 친척들은 다 믿으셨죠. 저는 항변할 수도 없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누이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저를 안 좋게 말씀하시니까 시누이들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정말 남편한테 기대서만 사는 것 같아. 자립심이 없어. 우리 오빠가 불쌍해. 이런 여자랑 결혼해서. 명절 때마다 부엌 일은 저만 하게 하면서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오히려 저에게만 뭐라고 하셨죠. 며느리가 부엌일 하는 게 당연하지. 시누이들은 손님이야. 한 번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심해요.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남편 대답이 더 충격이었어요. 엄마가 원래 그래. 좀 참아. 나도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혼나면서 컸어. 저는 당신 엄마 자식이 아니에요. 왜 저까지 참아야 해요? 큰 소리 내지 마. 엄마가 들으면 어떻게 해?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더 심해졌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 시어머니는 면회도 오지 않으셨어요. 대신 시누이가 와서 한 말이 가관이었죠. 엄마가 그러는데 언니가 너무 약한 것 같대. 임신 때문에 그렇게 아픈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육아 방식까지 간섭하셨어요. 애를 너무 받아줘. 그러면 응석바지 된다. 모유수유는 그만해. 분유가 더 좋아. 기저귀도 자주 안 갈아주네. 애가 집 모르겠어. 제가 뭘 해도 틀렸어요. 아이가 울면 제 탓이고 아이가 아프면 제가 관리를 못해서고 아이가 말이 늦으면 제가 말을 안 걸어줘서래요. 가장 큰 사건은 5년 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는데 그때부터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식사 준비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바로 잔소리가 시작됐죠. 며느리가 이 시간에 일어나?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래?
식사 메뉴도 매번 트집이었어요. 이건 너무 짜고 저건 너무 심심하고. 도대체 손맛이라는 게 있어? 우리 아들 좋아하는 음식도 모르면서 어떻게 아내 노릇을 해? 청소를 해도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먼지 그대로 있네. 대충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해. 화장실 청소가 이게 뭐야? 내가 다시 해야겠네. 빨래도 문제였어요. 색깔별로 분리해서 빨아야지. 이렇게 대충 하면 옷이 다 상해. 건조기 말고 자연 건조 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도 큰 스트레스였어요. 시어머니가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셔서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했는데 매번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드셨어요.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관리를 하긴 하는데 영 시원찮아요. 약도 까먹고 안 챙겨주고 식단 관리도 엉망이에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창피하던지. 사실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약을 챙겨드리고 혈당 체크도 해드리고 당뇨 환자용 식단으로 요리해드렸는데 말이에요. 한 번은 정말 억울해서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매일 관리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내가 뭘 했다고? 대충대충 해놓고 관리했다고 해?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누이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가 엄마 모시는 걸 보니까 영 성의가 없어. 우리가 직접 모셔야 하나? 시어머니가 답하셨죠. 아니야. 며느리가 모시는 게 맞아. 다만 좀 더 정성을 기울였으면 좋겠어. 정성을 기울이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는지.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을 시어머니를 위해 보내고 있는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 앞에서도 저를 깎아내리셨던 거예요. 너희 엄마는 정말 게을러. 할머니 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너희 엄마 요리 솜씨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큰아이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는 요리를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이야? 그 순간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내 아이들마저 나를 의심하게 만드시다니. 3년 전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혈당이 급상승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평소에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대답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하긴 하는데 잘 모르나 봐요. 맨날 단 것도 주고. 어머니, 저는 단 것 안 드린다고 했는데요. 야, 지금 누구한테 대들어? 의사 선생님 앞에서 버릇없이. 그 후로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도 간병은 제 몫이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가서 모셨죠. 시누이들은 가끔 얼굴만 비추고 가시면 끝이었어요. 언니가 어차피 시간도 많고 하니까 부탁해. 우리는 직장 다녀야 해서 매일은 못 와. 밤에 간병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없는데도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해줬어요. 퇴원하신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몸이 약해지셔서 더 예민해지신 건지 저에게 화풀이를 더 자주 하셨어요. 병원 음식 먹다가 집 음식 먹으니까 영 맛이 없네. 간병도 제대로 못해서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병원비도 많이 나왔는데 언제 다 갚을 건지 모르겠네. 병원비는 저희 부부가 다 냈는데도 마치 시누이들이 낸 것처럼 말씀하시고 간병도 제가 했는데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시니까 정말 억울했어요. 마지막 한 달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셔서 거의 침대에서만 지내셨는데 그때도 저에 대한 불만은 끝이 없었어요. 물도 미지근하게 못 맞춰주고 이불 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약 시간도 자꾸 놓치고. 사실 저는 15분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했는데도 그랬어요. 임종 직전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의식이 흐릿하신 상황에서도 저만 보면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들아, 내 곁에 있어줘. 딸들아, 엄마 손 잡아줘. 저에게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25년 동안 정성껏 모셨는데 마지막까지도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조문객들이 오시면 시누이들이 나서서 인사를 하고 저는 뒷일만 처리했죠. 음식 준비, 설거지, 청소.
모든 일은 저 몫이었는데 고생했다는 인사는 받지 못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뒷정리는 제가 다 했어요. 시누이들은 피곤하다며 먼저 가버렸고 남편도 회사 일이 있다며 저 혼자 남겨두고 갔어요. 그렇게 며칠을 정신없이 보내고 나니 허탈했어요. 25년 동안 미움받으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변호사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유언장을 읽어드려야 하니까 가족분들이 모두 모여주세요. 저도 가야 하나요? 네, 부인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솔직히 의외였어요. 저에게 뭔가 남겨주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시누이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언니한테 뭘 남기셨을까? 설마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변호사 선생님이 유언장을 펼치고 읽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큰며느리 박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제 이름이 나오자 모두 조용해졌어요. 큰며느리야, 나는 평생 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 25년 동안 너를 못되게 대한 건 정말 후회된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사실 나는 첫날부터 너를 마음에 들어 했다. 우리 아들에게는 너 같은 착한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성격이 워낙 삐뚤어져서 좋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변호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탓에 나도 사랑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미워하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너는 내가 아픈 3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나를 돌봐주었다. 혈당 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 먹이는 것, 식단 관리,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까지 친딸도 못할 일을 해주었다. 시누이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특히 마지막 한 달은 정말 고마웠다. 15분마다 한 번씩 들어와서 확인해주고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서 살펴봐 주었지. 그런데 나는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굴었다. 변호사 선생님이 다음 장을 넘기셨어요. 병원에서 의사한테 너를 나쁘게 말한 것도 정말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몰래 단 것을 먹어서 혈당이 오른 거였다. 너는 완벽하게 관리해줬는데 말이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내 아들아, 너는 정말 좋은 부인을 만났다. 25년 동안 내 어머니한테 미움받으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여자다. 평생 소중히 해라. 딸들아, 너희도 이제 알겠지? 언니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지. 앞으로는 진짜 언니처럼 대해줘라. 변호사 선생님이 재산 목록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이 모든 재산을 큰며느리에게 물려준다. 아파트 3채, 상가 2개, 그리고 예금 8억. 시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또한 이 편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읽어주셨어요. 큰며느리야, 내가 죽고 나서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너를 생각하니 정말 미안하다. 25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말한다.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딸이었다.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25년 동안의 모든 미움과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시누이들이 울면서 저에게 사과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어. 이제 정말 친언니처럼 생각할게.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이제 알겠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셨는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25년 만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누이들이 먼저 안부 전화를 하고 남편도 저를 더욱 소중하게 대해줘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걸 알고 나서 저를 더 존경하게 됐어요. 어제 시어머니 성묘를 다녀왔어요. 묘비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다 이해해요. 그 모든 미움이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걸. 저도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제 뺨을 스쳤는데 마치 시어머니가 미안하다, 고맙다고 속삭이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은 때로 가장 서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진심을 알았을 때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오는 법인가 보네요.